네, 휴쌤입니다. 자, 오늘은 반어 풍자 역설 표현이라고 하는 단원이죠. 4의 1단원. 자, 우리 봄길이라는 시입니다. 자, 우리 시는요. 자, 시적 화자가 있고요. 시에서 내용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죠. 이게 시인이랑 같을 수도 있고 시인이 아닌 다른 시적 화자를 등장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시적 화자가요. 자, 시적 대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자, 시적 대상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야. 그 상황에 대한 이 시적 화자의 태도에 따라서 어조도 결정이 되고 분위기도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제를 실현하러 갈 거야. 그런데 그 주제를 실현하러 갈 때 우리 시를 시답게 하는 게 각종 비유법, 그 다음 상징을 사용하게 되겠죠. 됐어요. 보통 우리 시를 공부할 때 이런 틀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봄길입니다. 자,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자, 길이 있다. 어이? 얘들아, 지금 이 두 일행과 이행을 놓고 보면 지금 여기 길이 끝났다 그랬잖아. 그런데 길이 끝났는데도 그 곳에서 길이 있대. 이 아저씨 자체가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빠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연결할게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구조가 지금 반복이 되죠. 그래서 자, 어쨌든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자,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되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이 흩어져도 자,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지금 잘 보면 비슷한 구조가 여기 위에도 있었는데 아래에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쉬운 시인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뒤에 이제 사랑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자, 요 말이 뭐예요? 사랑이 끝난 곳. 자, 우리 사랑이 끝나면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뭐가 있대요? 길이 있대요.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역설적 표현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런데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이 역설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뭐랍니까?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자, 요 아저씨, 이 구조 전체가 마지막에 다시 또 한번 반복이 돼요. 단어만 딱 바뀌어서. 자, 그래서 요렇게 비슷한 구조가 반복이 되네. 그래서 우리 비슷한 식구가요.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 효과는 첫 번째는 운율, 두 번째는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시구가 반복이 됐을 때 우리가 시적 안정감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자, 우리
그냥 길도 아니고 자, 봄길이야. 자, 이거는 희망을 얘기를 하겠죠. 희망. 그리고 긍정적인 공간.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자,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이 흩어져도 자, 그러니까 우리 자연 속에서 지금 여기서는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 있어. 자, 이 절망적 상황을 자,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했네요. 그랬는데 마지막엔 이럽니다. 보라, 봐라. 명령형이죠. 명령형으로 봐. 다른 게 있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라고 하는 의지를 강조한 명령형이에요. 사랑이 끝난 것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자, 그러니까 사랑이 끝나도 자, 절망하지 않고 자, 사랑으로 다시 극복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우리 역설, 그치? 역설. 그리고 우리 그냥 길도 아니고 봄인데 너희들은 일반적으로 이 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희망. 그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 길. 그러니까 우리 이 길을 걸어간다. 미래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자, 그다음에 희망적 가치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주제는 뭐라고 하면 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습 활동 보면요. 이거를 세 구역으로 나눴는데 1에서 6행, 7에서 9행, 10에서 14행 이렇게 나눴거든. 자, 1에서 6행에서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자, 길이 되는 뭐가 있다? 사람이 있다. 이걸 얘기한 거고. 사랑이 끝난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와요. 그런데 자, 그 절망적인 상황을 뭐 합니까? 극복하고 자, 봄길을 뭐 한다?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더라. 됐어요. 자, 이 시에 나타난 역설적 표현과 그 효과.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시에서 이제 역설을 가르쳐주는 자, 열보다 큰 아홉. 에이? 자, 어떤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을 때 모순적이라고 해요. 이 모순적 표현 안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나 진리를 담는 표현을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봄길에 쓰인 역설의 표현 뭐 있었습니까?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또 뭐 있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거지만. 자,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너희들이 앞으로 와서 우리 이 표현들 여기 보면은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있다.
역설이죠. 자, 요 부분도 뭐예요? 역설이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것도 역설적 표현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됐어? 자, 그다음 갑니다. 두 번째. 다음 식구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고 말하는 이가 강조하는 삶, 길이 끝나는 곳, 사랑이 끝나는 곳, 절망적인 상황, 고통이 가득한 상황 이랬지? 자,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뭐예요? 자,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 자, 뭐가 되란 얘기야? 스스로 희망과 사랑이 되어 나가는 사람. 그래서 말하는 이가 우리 시적 화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는 뭐예요? 자, 절망적인 상황을 뭐하자? 극복하죠. 됐어요? 자, 그래서 스스로 희망과 뭐가 되라? 사랑이 되어 나가는 삶의 태도.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이 시와 같이 역설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우리 역설의 기능이에요. 자, 참신한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신선함.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설의 의미를 자, 독자 스스로 찾게 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의미가 오히려 더 강조가 되는 효과가 발휘가 돼요. 이게 보통 역설의 기능입니다. 됐습니까? 자, 뒤로 넘어가서 자, 탐구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 속의 역설 표현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랍니다. 자, 보시면 추운 날 너도 나도 모여 배고픔도 채우고 마음까지 가득 채웠던 동전 몇 개로 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 여기서 우리 역설은 이거죠. 동전 몇 개로도 살 수 있는, 동전 몇 개로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싸단 얘기죠. 지금은 붕어빵이 조금 비싸졌는데 옛날에는 동전 선생님 어렸을 때는 300원, 2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1,000원 얼마죠? 어쨌든 자, 이 역설 표현의 의미 가장 비싼 동전 몇 개와 가장 비싼 이게 모순 관계가 되는 거야. 모순. 그러니까 역설이란 얘기지. 됐어요. 그런데 우리 붕어빵을 보통 한 개 사 먹지 않잖아. 그러니까 많이 사와서 나눠 먹었단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러니까 붕어빵을 나누며 자, 따뜻한 정과 추억 나누며 느꼈던 따뜻한 정과 추억은 자,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래놓고 모든 별로 역설 표현을 담은 사진 시를 완성해 보자. 요거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학습 활동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중괄호 2, 그 다음에 3은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역설의 개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모순이 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말하고자 하는 의미나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이다. 독자에게 참신하고 신선한 느낌 주고요. 독자에게 표현에 담긴 의미를 스스로 찾게 하여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더라. 됐습니까? 자, 뒤에 우리 자, 적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풍자가 사용돼. 지금 이 단원 전체에서 이제 풍자, 반어, 비판, 역설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우리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똥, 겨 다 더럽고 보기 흉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도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뭐예요? 본다는 말. 그치? 똥 묻은 개. 이게 조금 더 더럽잖아. 겨 묻은 거보다. 그치? 자, 우물한 개구리 뭐예요? 배운 것이 적어 저만 잘난 줄 아는 사람을 비꼬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자,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는 더 떠들어 댐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 자, 그 뒤에 자, 풍자가 사용된 속담을 뭐 더 찾고 자, 요거를 한번 풍자하는 대상 뭐 이런 것들은 우리 한번 인터넷에 포털 사이트에 한번 뒤져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속담들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두 번째로 반 친구들과 속담 표현 놀이 하는 거 스스로 한번 해 보시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뒤에 여기 소단원 마무리 있거든요. 너희들 이 소단원 마무리는 자, 우리 지금 176인데요. 저 뒤로 가면 우리 여기 답이 있습니다. 176의 답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선생님 아까 전에 봤는데 잠깐만요. 이게 뒤에 답이 있어요. 여기 203페이지 보면요. 답이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문제 풀고 답 좀 맞춰 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는 너희들이 하는 되니까 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고 자기가 가진 자습서 평가 문제집 가지고요. 꼭 문제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본길은 어려운 시는 아니었어요. 알겠죠?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 잘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휴쌤입니다.